좋아요, 구독. 그러면 저희는 첫 종목부터 구조해 보겠습니다. 블루엠텍을 구조해 보겠습니다. 지난해 12월에 상장한 종목입니다. 보호예수 물량이 출회되면서 주가가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본업단은 어떻게 평가해 봐야 할까요? 네, 일단 본업에 대해서 생각한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지금 앞서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약업계의 쿠팡이라고도 불리고요. 의사들의 쿠팡이라고도 많이 불리고 있는 기업인데 지금 상장된 이후에 보호예수 물량이 계속해서 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기업이 아무리 성장성이 뛰어나고 앞으로 주가 흐름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너무 공격적으로 매매하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 IPO 시장이 굉장히 부각이 되면서 시장에서 이제 공매도 금지라든지 어떻게 보면 수급이 몰리는 종목들이 강세를 보일 만한 그런 시장이 많이 연출이 됐었죠. 그래서 에코프로머티라든지 LS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개인 투자자분들, 특히 초보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신규 상장주라면 무조건 상승을 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신규 상장주들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주가 흐름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는 투자의 관점이 아닌 트레이딩의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매수와 매도 관점, 단기적으로 매수했다가 주가가 반대로 움직인다라고 한다면 대응을 하는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지 신규 상장주는 그렇게 좋게 우리가 투자의 관점으로 보기가 어렵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이 신규 상장주들은 보호예수 물량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호예수 물량도 있고 처음에 상장할 때는 실제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가치보다 훨씬 더 고평가가 돼서 상장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심하십시오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작년이 굉장히 특이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심지어 전문가들도 나와서 신규 상장주를 매매해야 됩니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통상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블루엠텍 같은 경우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작년 12월 달에 상장이 되긴 했지만 12월 13일 날 상장이 됐네요. 12월 13일 날 상장인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1개월치, 1개월째, 2개월째, 3개월째 지금 계속해서 보호예수가 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100주가 거래가 되고 있었던 상황에서 200주, 300주가 이렇게 시장이 풀린다라는 것이죠. 그럼 주가의 흐름도 당연히 희석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주가의 가치가 희석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지금 보호예수가 풀리는 물량들 같은 경우는 저기 고점대, 가격대가 비쌀 때 매수하셨던 지금 블루엠텍 같은 경우는 고점이 75,900원인데 6만 원, 5만 원에서 매수하신 분들보다 훨씬 더 저렴한 가격에서 지금 책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호예수 물량이 풀린다라고 한다면 주가는 계속해서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지금 한 6개월 정도, 6개월 정확히 제가 계산을 해보진 않았지만 지금 3개월 차죠. 그러니까 12월 13일에서 3개월이면 3월 중순까지는 보호예수 물량이 계속해서 풀릴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기업 같은 경우는 너무 긍정적으로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지금 블루엠텍 같은 경우는 공모가 부분까지 가격이 내려와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은 우리가 노려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는 매도하시지 않아도 되지만 앞으로 이제 신규 상장주들은 좀 지양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블루엠텍 같은 경우는 보호예수가 그러니까 상장되는 기업들이 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신규 상장되는 기업들 같은 경우도 보호예수가 오랫동안 잠겨 있어서 물량이 안 나오는 기업들이 있어요. 제가 좀 예를 들어 드리자면 예가 아니라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최근에 이제 중동에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흥하해운이라는 기업이 굉장히 큰 변동성을 보이고 있죠. 운임료가 올라가기 때문에 해운주가 올라간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흥하해운 같은 경우는 대주주의 물량이 대주주의 지분이 85%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시장에서 유통이 되고 있는 물량 자체가 굉장히 적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의 변동성이 굉장히 빠르게 나오고 어떻게 보면 안정적으로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지금 블루엠텍 같은 경우는 그 흥하해운과 완전히 반대의 상황이죠. 흥하해운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물량이 적은 건데 블루엠텍 같은 경우는 지금 물량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부담이 되니까 앞으로 이제 신규 상장주들을 매매하실 때는 보호예수 물량이 언제 풀리느냐 이 부분을 좀 체크를 하시면서 하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지금 공모가가 이게 19,000원대일 겁니다. 그래서 공모가 부근까지 주가가 밀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당장은 일단 좀 더 보유를 해보자라는 그런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루엠텍 말씀해 주신 대로 공모가가 19,000원이었는데 지금 거의 공모가 언저리까지 와 있습니다. 사실 주가가 계속해서 밀리는 모습을 보이는 만큼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 불안하실 텐데 일단 버티자 전략을 주셨습니다. 가격 전략 저희가 어떻게 잡아갈까요? 네, 방금 전에 제가 말을 좀 흐지부지한 것 같은데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저는 버티자라는 의견을 드린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제가 기업에 대해서 말씀드린 부분과 이 버티자라는 의견은 좀 다를 수가 있는데 지금 그래서 이 버티자라는 의견을 드리면서 블루엠텍이라는 기업이 엄청나게 올라갈 것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 공모가 수준까지 밀려 있고 단기 낙폭 과대인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일단 버텨보면서 여기서 반등을 한번 노려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손절가는 16,500원으로 의견을 드리고요. 목표가는 23,0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엔 이게 23,000원까지 올라오더라도 저는 일단 비중 축소라든지 잘라내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버티자라는 의견 자체가 앞으로 우상향할 것이다. 계속해서 올라갈 것이다. 라는 뜻은 아니라는 것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블루엠텍에 대해서 버티자 전략 주셨고요. 가격 전략 살펴본다면 손절레 16,500원, 목표 주가 23,000원 잡아주셨습니다. 그러면 저희 다음 종목을 구조해 보겠습니다. DNC 미디어를 구조해 보겠습니다. 나 혼자만 레벨업이 공개된 직후에는 뜨거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기대감이 소멸된 것 때문인지 주가는 내림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전망해 볼까요? 네, DNC 미디어, 그죠. 최근에 이제 시장에서 굉장히 독자적인 흐름이 나왔다라고도 볼 수 있는 종목이죠. 근데 뭐 다른 밑에서 올라오는 웹툰주들에 비해서는 주가가 단기적으로 상승폭이 좀 크기 때문에 이제 오늘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좀 낙폭이 크게 나왔습니다. 마이너스 8% 그리고 장중에는 좀 더 많이 밀렸었죠. 장중에는 마이너스 11%까지 하락을 했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웹툰 관련주 중에서 네이버를 제외하고는 대장주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종목군들이나 테마군들을 매매를 할 때 대장주를 매매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장주의 관점에서 이 DNC 미디어를 생각해 본다면 최근에 상승했던 것과 비교해서 지금 현재의 주가 낙폭은 그렇게 과하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 웹소설을 원작으로 하고 있는 웹툰, 나 혼자만 레벨업이라는 그 웹툰을 가지고 그 IP를 가지고 이 애니메이션이 지난주 7일부터 방영이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소멸되면서 주가가 밀렸다라고도 볼 수가 있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점대에서 상승한 것과 비교해 봤을 때는 낙폭 자체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자연스러운 매물 출회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DNC 미디어 같은 경우는 웹툰 관련주의 대장주로서 다시 한번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조금 알아봤는데 이 DNC 미디어가 그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나 혼자만 레벨업에 대한 반응이 나쁘지가 않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 부잣집 재벌집 아들인가요? 그런 드라마 같은 경우도 드라마가 방영되고 나서 이제 웹툰에 대한 조회수가 많이 올라갔다라고 해요. 그런 식으로 이 DNC 미디어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나 혼자만 레벨업에 대한 관심도가 다시 한번 높아지면서 웹툰이나 웹소설 쪽에서의 매출이 또 한 번 발생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지적재산권을 가지고 계속해서 사업 영역을 확장해 나가고 있는 부분이고 추후에는 이제 RPG 게임으로도 출시가 된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 봤을 때 전 DNC 미디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지금 시장에서 크게 주목받고 있지는 못하지만 다른 종목군들보다 주목을 덜 받으면서 많이 가는 기업.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이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을 분석을 할 때 시장을 강하게 이끌어가는 주도 섹터가 있죠. 뭐 반도체도 있고 2차 전지도 있고 작년에는 상반기 때 2차 전지, 하반기 때 반도체였다라고 한다면 이런 기업들 말고 조용히 많이 올라가는 기업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전력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이 조용히 많이 올라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DNC 미디어를 비롯한 이 웹툰 관련주들 같은 경우도 지금 어떻게 보면 좀 조용하게 계속해서 2024년도 내내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DNC 미디어 같은 경우는 오늘 낙폭이 좀 크게 나왔지만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이 웹툰 쪽 같은 경우 모멘텀도 살아 있습니다. 네이버 웹툰이 미국에 상장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기업 가치가 5조를 넘어갈 것이다라는 내용도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이 만화라든지 웹툰에 관련되어 있는 어플리케이션 매출 1, 2, 3, 4위가 우리나라 카카오와 네이버
쪽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도 이 컨텐츠에 관련되어 있는 경쟁력이 굉장히 강한 상태이기 때문에 전 DNC 미디어 같은 경우는 오늘 장중 낙폭은 좀 무서웠지만 그래도 추가 상승의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주가 흐름에 대해서는 기대를 해봐도 좋다.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DNC 미디어 장중에 낙폭이 있지만 추가 상승 가능성이 있겠다고 짚어주셨습니다. 그러면 가지고 계신 분들 지금 시점에서 계속 버텨가면 될까요? 그렇죠. 저는 버티자라는 의견을 드리고요. DNC 미디어 현재 31,400원인데 손절가는 28,000원, 그리고 목표가는 단기적으로는 35,000원까지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NC 미디어에 대해서 버티자 전략 주셨고요. 손절 라인이 28,000원 목표 주가, 단기적으로 35,000원 잡아주셨습니다. 그러면 저희 마지막 종목을 구조해 보겠습니다. 에코프로 머티를 구조해 보겠습니다. 지난해 상장한 종목인데 상장 당일보다 그 이후의 흐름이 더 좋았던 종목입니다. 일단은 에코프로 머티의 경우엔 다음 달 MSCI 지수 편입도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만큼 수급이 더 회복될 가능성 어느 정도로 보실까요? 네, 일단 뭐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는 제가 처음에 이 종목이 오늘 왜 이렇게 빠지지라고 봤을 때는 마이너스 7% 정도까지 밀리고 있었던 상황인데 현재는 이제 마이너스 5%대까지 낙폭을 좀 줄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는 앞서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MSCI 편입에 관련되어 있는 패시브 자금이 어느 정도 유입될 가능성, 그 기대감으로 인해서 주가 흐름이 굉장히 잘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2월 달에 정기 편입에 대해서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오게 될 텐데 실제로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는 거의 확정적이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뭐 MSCI를 추종하는 자금들, 펀드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MSCI 지수에 편입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 안에 종목으로 편입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 지수를 추종하고 있는 굉장히 많은 패시브성 자금이 들어오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들어올 수밖에 없는 자금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그에 대한 기대감으로 계속해서 지금 에코프로 머티가 좋은 모습을 보였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요즘에 이 기업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기업이냐라고 한다면 대답할 수 있는 분들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로서 이제 전구체에 관련되어 있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기업인데 시장에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MSCI라든지 코스피 200이라든지 이런 인덱스에 편입이 된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주가 흐름이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물론 전 세계적으로라기보다는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보면 유일하게 전구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메리트도 분명히 있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뭐 4만 원대에서 20만 원대까지 5배가 올라갈 정도의 메리트가 있는 것은 솔직히 말해서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최근에는 이제 작년부터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부분이 이런 수급적인 힘을 우리가 절대 무시할 수가 없어요. 제가 뭐 기업을 분석하고 업황에 대해서 분석을 하지만 사실 가장 좋은 것은 그게 어떤 기업이든 간에 그 기업이 내재 가치가 떨어지고 적자가 나오든 간에 수급이 들어와서 주가가 올라가서 투자자분들이 매수 후에 수익이 난다라고 하면 그 기업은 어떻게 보면 좋은 기업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저는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는 사실 오늘 장 초반에 7% 8% 가까이 조정받은 것은 전 정상적인 조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가파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조정은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MSCI 편입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움직였었던 부분들이 이제 2월 달이 되면서 조금씩 희석될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18일 이후에 이제 관련된 내용들이 좀 더 명확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기를 앞두고서 변동성이 좀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쉽사리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사실 처음에 상장되고 나서 에코프로 머티가 변동성을 처음 보였을 때 10만 원대 넘어갈 때 이런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지금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수급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기업 생각보다 안 밀릴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10만 원 밑으로 안 내려갈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물론 거기에서 지금 거의 100%가 올라와서 20만 원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사실 지금 이제 가치만 놓고 보자면 언제든 밀릴 수는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지금 이런 기업의 가치라든지 성장성보다 훨씬 더 압도적인 힘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수급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수급적인 면에서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상승까지도 가능하다라고 보니까 그 부분을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투자자분들께서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래도 조정이 나오고 있는 만큼 가지고 계신 분들의 마음이 굉장히 불편하실 것 같거든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 뭐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버티자라는 의견을 드려보고요. 손절가는 18만 원 그리고 목표가는
24만 5천 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기업은 제가 조금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었던 그 18만 원대를 이탈하게 될 경우에는 주가가 좀 가파르게 빠질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8만 원 이탈 시에는 반드시 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서 이 종목을 대응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